자,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야간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를 앞둔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회원님들.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짚어보고, 뉴스 방송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회원님들 많이 증가를 했어요. 벌써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풍문간파 카페가 벌써 6,700명. 와, 6,700명, 여러분들.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방송국 관두고, 그쵸? 방송국 이제 관두고, 카페 자료실도 이제 없앨까 싶었는데, 회원님들이 벌써 그 당시에 한 몇백 명 계시길래, 그냥 쓰겠습니다. 하고 썼는데, 와, 벌써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쵸?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 지방에 저기, 맛집을 정말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시골 맛집. 예. 10,000명이 넘을 때? 이대로라면, 글쎄, 시간이 지나면 뭐, 3만 명, 뭐, 5만 명 되지 않을까요? 예, 10,000명? 한 3만 명 정도 되면은, 카페 문을 닫아야 돼. 3만 명 정도 되면 카페 문 닫고, 회원 한 100명 나가면, 나머지 또 100명 받고, 예, 최근에 활동 안 하신 분 한 2,000명 잘라내고, 다시 2,000명 받고, 나가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릇을 비우는 거지. 그리고 새로 담고. 저는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 하나 또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규칙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기준봉이 뭔지 이해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박스권이 뭔지 이름만 알죠. 박스권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 알기로 뭘로 알고 있어요? 박스권. 그냥 특별한, 특정된, 스페셜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지와 저항 사이에 갇혀있는 어느 한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설명하라면 대부분 다 이런 설명을 하죠. 요렇게 줄 하나 긋고, 여기 줄 하나 긋고, 여기 천정권, 여기 바더권. 이 안에서 주가가 갇혀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면은 박스권이다. 박스권. 또는 엔벨로프. 어떻게 보면 엔벨로프 공식과 박스권의 공식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엔벨로프가 무슨 뜻이에요? 봉투라는 뜻이죠. 봉투. 봉투나 박스는 그 규격이 있다. 몇 호, 몇 호, 몇 호, 몇 센치, 몇 센치. 그렇게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 해서 박스권, 또 뭐 매매 기법으로 만들어진, 지표로 만들어진 엔벨로프 매매 기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될 되고 있죠. 그 규격에서 어디서 사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요? 여기서 사나?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진짜 주식시장의 명언이 있어요. 공포에 사서 어디에 판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공포에 사서 어디서 판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남님, 곰서방님, 준율빠님, 파리님, 유지사랑님, 휴일님, 월천님, 공포에 사서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죠. 공포에 사서 더 공포에 판다. 여러분들, 공포에 사서 더 공포에 판다. 모르세요? 이 참, 또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네. 주가 이렇게 빠지죠. 주가 이렇게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쯤 되면은 2차 하락부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공포를 느낍니다. 1차 하락에서는 이미 내선이 다 생겨서 1차 하락에서 공포를 안 느껴요. 근데 2차 하락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2차 하락부터 레코나 뭐라고? 2차 하락부터 이겼어 졌어 2차 하락부터 뭐라고? 이때 1차 매수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공포해서. 근데 대부분 공포에서 던지고 나가려고 그러죠. 이 지수가 반등의 지수인지 지속 하락의 지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반등의 지수가 기다리면은 사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공포를 주면은 어떻게? 분명히 이렇게 1차 하락하고 2차 하락할 때 어설프게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 뭐야? 그래 공포에 사서 뉴스 소문에 팔아야지. 여기서 바로 그냥 바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거든요. 그럼 더 공포잖아요. 이때 셀을 던져요. 공포에 사서 더 공포에 판다. 이게 가장 초보죠. 가장 초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회원님들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락할 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종목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 박스권 안에서 예, 박스권 안에서 어느 부분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주가 막 움직이다가 빠졌다가 평가 저항받고 떠질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애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이런 애들은 지수 반등 나올 때 팡 튕겨져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가주 주가 방어죠. 무조건 하락장이다. 그러면은 안 내려오던 놈들 있죠. 안 잡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을 주의해서 보세요. 그럼 이런 애들은 나중에 튕겨져 올라갈 때 신나게 올라갑니다. 하락장일 때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런 데서 나타나죠. 매집의 신호에서 가장 저렴한 구간. 이때 박앤사인 할 때 안 사면은 살 기회가 없어요. 박앤세일 가격. 네, 50% 할인, 30% 할인. 이럴 때 사두는 게 상당히 좋죠. 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스권. 자, 우리 박스권 여기 있죠. 박스권은 분명히 규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격의 중심, 그 중심에 기준봉은 반드시 센터에 있는 게 좋다. 센터와 예상되는 고가의 거리, 그리고 센터 중심에서 바닥까지의 거리, 이 위의 이격도와 아래의 이격도가 어떠면 좋다고요, 여러분들? 이 길이가 서로 예, 같은 것이 좋다. 그만큼 주식의 운동성 좋다는 얘기죠. 그만큼 규격을 잘 맞추고 있다. 누군가 이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뉴스가 굉장히 강해요. 자, 평가 중심, 여기 중심값 이거 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반쪽짜리 박스권. 평균적으로 뉴스가 발생했을 때 많이 발생한다. 왜? 이런 차트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봉이 발생하고 기준봉 중심에서 지지받다가 날아가는 경우 있죠. 반쪽짜리 박스권. 뭐 때문에? 뉴스. 그 다음 요거 말고 반쪽짜리 박스권은 대부분 다 뉴스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고가, 저가, 평가 저항, 쌍바닥 돌파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은 평균적으로 기대치, 실적 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 위주로. 뉴스는 반쪽짜리, 올 플롯 매수 땡기고 가는 애들은 실적이나 기대 희망치 이런 애들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이런 박스권에서 이제 매매 기법이 발동이 된다. 그렇죠? 이런 모양들. 자, 차트를 봤을 때 기준봉을 중심으로 고가를 찍었습니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어느 정도 규격이 있겠죠. 자, 이때 쓰이는 외바닥 측정 기법이 뭡니까? 회원님들. 자, 기준봉 발생하고 고가에서 저가까지 외바닥을 측정하는 우리 매매 기법 있죠? 그렇죠. 고가주 주가 방어. 고가주 주가 방어 규격이 4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규격이 있습니다. 외바닥을 잡을 때 고가주 주가 방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외바닥에서 평가까지 들어왔을 때 이 평가의 위치는 기준봉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중심부터 평가까지 거리에 고가가 있죠. 고가에서 평가까지의 거리는 평가에서 돌파 구간까지의 거리랑 같다. 그럼 고가에서 평가까지 오는 기간 3개월 동안 걸렸으면 평가에서 고가 돌파까지 그 이전까지 수익권 오는 데까지 거리는 어떻게? 거의 같다. 그러면은 평가까지 흐를 때 3개월이면은 돌파까지 일어날 기간은 3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 위치랑. 그리고 평가 고가까지 이격도는 평가부터 저가까지 이격도가 거의 같다. 만약에 기준봉의 위치가 상단에 위치를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규격이 약간 뒤틀렸죠? 완벽하지 않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비중을 줄인다거나 매수 타점을 더 낮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가주 주가 방어 3개월간의 흐름에서는 전저점 대비 마이너스 3%가 여러분들이 로스컷이 기준이 되고 대시세로 갈 경우에는 전저점의 10%까지 잡는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박스권의 규격 이탈 범위와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규칙을 잡아서 보는 게 차트죠. 차티스트. 이 바닥에 자, 여기서 칸을 갖다가 쫙 늘려요. 쫙 늘리고
시간 간의 거리 요렇게 딱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평가까지. 평가에서 줄을 딱 끝쳐야 돼요. 네.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시간적 추론법. 시간이 흘러가는 걸 계산하면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같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기초교육을 다시 한 번 더 재방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준봉 여러분들 윗꼬리 아랫꼬리 5%, 3% 그쵸? 기법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지지값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봉의 크기도 기법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유동성 있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 상한가일 경우에 몸통 5% 이상 상한가일 때 몸통 5% 이상이면은 윗꼬리가 생략이 되죠. 어차피 상한가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5% 정도면은 충분히 개미들이 어때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적 추론법 공부를 해서 올해 어떤 시간 테마가 업종이 어떤 시황이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시황에 맞춰서 도착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날짜가 6월 13일 지방선거 그리고 8월 15일 날 뭐 있어요? 6월 13, 8월 15.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6월 13, 8월 15. 6월 13은 지방선거고 8월 15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날 방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뭐 그전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8.15 광복 때 방북할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죠. 기든 아니든 정보니까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거를. 벌써부터 사람들 다 거래했죠. 어떤 거? 우리가 갔으니까 우리가 김여정을 보냈어. 그쪽에서 좀 예우를 갖춰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누가 더 애가 탑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더 애가 타죠. 우리가 분명히 애가 탄다고. 대통령 오시라고. 대통령 오라고. 우리나라 그럼 대통령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미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할 얘기 뻔하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련주 남북경협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가주 주가방어도 나오고 매매기법 차이 나오고 그런 애들 했으면은 또 수익이 났겠죠.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종목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고 남북경협 한번 살짝 맞춰보세요. 저가주 주가방어랑 관련주를 몇 개를 맞춰보면 그 중에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지는 애들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북한이 온다 뉴스 터지고 김여정 온다 치고 개성공단 관련주 일부 몇몇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날아가고 평가 저항 떨어지고 적정가 부근에서 다시 방북 얘기 나오니까 상가 빵 때리고 치고 올라오고 날짜가 딱딱딱 맞잖아요. 원조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시간 계산 딱 하고 저가주 주가 방어 보고 적정가 위 상단 한 2%, 3%부터 난 2%부터 내려잡을래. 난 오늘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적정가 정확하게 해서 전저점까지 내린 매수할래. 분할 매수 탁탁탁. 언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예? 오케이님. 예? 오르카님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계획을 짜야 돼요. 계획을 짜서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서 오늘 저점에서 얼마, 내일 종가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타고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계획을 깔끔하게 짜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뉴스는 우리가 뭐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는 컨택하기 좋겠다. 제가 컨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컨택을 또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걸 뽑죠. 하나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일단 이 방송의 취지거든요. 그 뉴스들 중에서 이 뉴스는 나랑 맞다. 이 테마는 나랑 맞다. 그럼 그 테마에서 괜찮은 놈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의 매매 기법도 있고 그거 맞춰보면은 잘 맞는다니까. 그냥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반드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종목 뉴스 차트 연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뉴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2월 14일 매매 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가 짧습니다. 북미 대화, 방북, 호혜세. 아, 요거죠, 요거. 예, 호혜세. 예, 지방선거, 재난, 치매, 항암, 무상교복, 유치원, KTX, 자출족함. 예, 생소한 키워드 아마 없을 겁니다. 아, 호혜세 있을 거예요, 호혜세.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다가 세금 너무 싸게 한다. 우리는 팔 때 세금 20% 내는데 쟤네들은 10%밖에 안 낸다. 왜 그러냐? 너무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해. 음. 그럼 어떤 회사들이 불리할까요? 회원님들. 네, 어떤 회사들이 불리해요? 미국이 자기 나라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나라 동일하게 적용을 한대요. 그럼 어떤 회사들이 불리해요? 굉장히 쉬운 상식이죠. 예,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보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맞잖아요. 야,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 자, 북미 대화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개성공단이, 예, 날아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개성공단. 지금 날씨 춥다. 예, 옷부터, 그쵸? 일단 좋은 사람들. 그리고 신원. 인디에프.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쉽게 뭐 종가법도 있고 뭐 원조법도 있고 했을 거예요. 뭐, 예, 뭐 전기장치, 인지 컨트롤, 서전기전. 뭐 이런 건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몇 년 동안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이 북한 남북 경협 이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네, 너무 쉽습니다. 한 30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종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예, 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네, 뭐 방송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 것도 있고,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뭐 식민지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별다방 커피를 안 먹기로 했잖아요. 아, 참, 예, 아쉽습니다. 네, 불매운동, 그쵸? 아, 참, 말을 갖다가 진짜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야.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방북, 호혜세, 지나고, 지방선거 6.13, 네, 6.13.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네. 뭐 어떤 거겠어요? 집값 떨어졌으니까 집값 잡아달라. 개성공단 다시 재가동해달라. 예, 그리고 재난, 예,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런 거랑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당연히 농촌은 농기계 지원해달라. 예, 농어촌 군 면제 지원해달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몇만 평, 집에 몇만 평인데 평생 농사 짓고 살겠다. 이래갖고 농고 나오고 농업 관련된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죠? 농사 짓고 사는 거고.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 지금도 있나요, 그게? 농어촌 특별 군 면제. 아마 지금도 있지 싶은데. 지방선거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정말 많죠? 예. 뭐 될성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밀고 있는 거. 재난. 이번에 포항 이야기 또 나왔죠. 그런데 생각보다 강력하지 못했어요. 지진이 강력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파가 왜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때린 물량들이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이른 시기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보다 약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물리겠죠. 물리겠죠. 어떻게 뭐 때문에? 얘기했네. 오보행 때문에. 오보행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윗사람 털리거든. 가장 단순한 이론이잖아요. 내 물량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희생양이. 예, 그렇게 해서 물리게 되는 거죠. 네, 재난. 근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께서 그 얘기했죠. 문자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지시, 뭐 그런 안내도 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관련주.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지진이 일어나고 10분 만에 문자 받았어. 죽으라는 거야? 나는 뭐 무슨 일을 하고 문자도 안 왔어. 나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갖다 빨리 재난 상황을 갖다 빨리 탐지를 해서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신호 체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닉스테크 하나만 볼게요. 닉스테크.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닉스테크. 요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요거 한 종목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그러니까 굳이 지진, 재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재난, 모든 재난은 같이 다 통합해서 보시면 돼요. 테마는 원래 그런 겁니다. 보시죠, 여러분. 섬유 관련주 1%밖에 사업 안 하는데 다 해당돼서 상한가 가고 난리 나잖아요. 테마주는 이제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싶으면 탁 하는 거예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웃긴 거? 분명히 얘는 PC 바이러스, PC 보안 관련주인데 CCTV 보안 관련주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는 PC 바이러스, 애드웨어 그런 관련주인데 CCTV 보안하고 같이 엮여서 가고 그래요. 웃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힘이 조금 약하긴 해요. 네, 약하긴 해요. 오늘의 최강 테마 뭐였습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죠. 계속 희귀질병, 치매, 항암, 그렇죠. 바이오로 이제 묶어버리면 되는데 치매 관련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알리코 제약 이거 치매죠? 알리코 제약 치매. 현대약품 아실 거예요. 현대약품. 현대약품 치매입니다. 그 알리코가 현대약품에다 치매 그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동구바이오, 동구바이오. 이거 치매죠? 이거 치매. 동구바이오도 치매입니다. ST큐브는 항암이고요. 항암하면 ST큐브 그리고 또 진매트릭스 있죠. 많습니다. 바이오니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진을 치고 있다. 치매 뭐 알리코, 현대약품, 화일제약, 신신제약, 명문제약, 엠젠 플러스 뭐 많죠. 치매돼지, 치매돼지, 돼지 치매 걸린 거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약품 실험하고 실험용 돼지 뭐 이런 거. 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무상교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그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건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당연히 뭐 교복 판매하는 업체들 글쎄요. 무상교복하면 정부가 더 많이 사주지 않나요? 이건 이윤관계는 그들만이 알겠죠. 자, 무상교육, 교복 얘기 나왔습니다. 유치원 증가, 빈교실 활용을 하자. 많이 활용하자. 그런데 문제는 교실 많아진다고, 교육이 좋아진다고, 어린이집 많아진다고 애를 많이 낳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럴 때 일단 취지는 좋죠. KTX 사용량 급증. 왜 그렇게 설날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겨울 여행에 뭐 다 합쳐져 있습니다. KTX 사용자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 기차 비치로테크, 비치로테크, 세명전기 그리고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 철도 관련주는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데아티아이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출족, 자전거 타는 시가 왔죠? 이제 오죠? 내일 굉장히 따뜻하다 그러는데 아마 내일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출족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전기 자전거도 되고 뭐 그 외에 뭐 타고 다니는 건 다 뭐 마찬가지죠. 근데 자출족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 자출족 증가로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덥고 힘들고 하잖아요.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샤워장을 그러니까 공원부지라든가 이렇게 그 자출족도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샤워 부스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씻고 그리고 이제 다시 타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네. 가뭄, 겨울 가뭄은 항상 오죠. 겨울 가뭄 뭐 준비하셔야 돼요. 겨울 가뭄은 농번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 미국
또 북한과 대화 의사 밝혀 북미 대화 이어져야 개성공단 남북경협 방북 관련 뉴스 종합 뭐 반대도 많이 합니다. 왜 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말 잘하는 거다 얘기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쭉 읽어보세요. 방북 노릴 수 있는 게 많죠. 주식시장에서는 평양 마라톤 출전 체육교류 확대. 그 DMZ 그 주변에 마라톤 할 수 있도록 대회 연다고 막 행사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마라톤 하면 뭐겠어요? 신발. 오늘 국동이라는 종목이 좀 재밌었어요. 국동. 요런 종목이 오늘 좀 재밌게 움직였습니다. 차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바닥에서 지금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국동. 나이키하고 연결돼 있죠? 나이키. 맞나?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나이키 맞네요. 국동. 트럼프 한중일의 큰돈으로 호혜세 부과, 세금, 일시적인 효과고 내성 생기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신사당 체제 지방선거가 첫 시험대. 네, 이렇게 제3의 길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신사당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네, 기존의 국민의당이 단독으로 행사했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나눠 갖게 돼서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출범으로 정치권에 신사당 체제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사당 체제가 이합집산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것입니다.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보수 색채를, 민주평화당이 진보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틀에서 범진보와 범보수로 갈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단독으로 행사하던 캐스팅 보트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나눠 갖게 되면서 여야의 원내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두 당을 향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신사당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친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민평당 역시 호남 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탄핵 촛불로부터 불붙은 정계 개편 움직임은 보수의 분열을 거쳐 중도 재편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금 날짜가 3개월 넘게 남았죠.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의 정책들이 있겠죠. 주요 정책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다는 사업. 그걸 갖다가 포트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면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벌써 뭐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지방선거가 첫 시험대. 아마 내년에 있을 가장 큰 행사죠. 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2,0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자동차 업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냐 아니면 GM만의 문제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들도 조금 꺾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차 흥행이 있어가지고 부품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김부겸 지진 재난 문자에 국민 행동 요령 놓는다.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몇 종목 있어요. 네. 나에게는 오지도 않네. 툭하면 지각. 결근하는 긴급 재난 문자. 설인데도 집에 못 간다. 포항 주민들 불안감에 대피소로. 또 지진. 지난해 11월 강진 이후 석 달 만에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한 포항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지진 공포에 대피소로 모여든 이재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지진 때 떨어져 나간 아파트 외벽 곳곳에 이번에는 가로로 금이 생겼습니다. 집안 벽체의 균열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더 벌어졌습니다. 당장 위험하지는 않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불안감에 대피소를 오갔던 주민은 이제 집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이런 데 살아라고 하니까 저희는 더 이상 못 살지요. 집에서는. 심리치료소에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겠고 자다 깨고 또 오는 거 아닌가. 한때 폐쇄를 검토했던 대피소는 이재민이 100명에서 400여 명으로 다시 늘면서 석 달 전 지진 직후로 다시 돌아간 모습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례 준비는커녕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는 한 노인은 끝내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정말 괴롭고 안 좋죠. 포항시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11월 지진 때와 달리 의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엄청 무서워요. 네. 첫 번째 지진이 왔을 때는 그냥 드르륵 하고 차차 막 흔들리길래 이랬는데 두 번째 큰 거 왔을 때 소파에서 이렇게 일어난 순간이었거든요. 약간 불균형할 때 그때 딱 터지니까 야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와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만큼. 네. 정부 일전 투자 방침에 치매 관련주 주가 오름세. 이렇게 조사에서 나올 때는 조금 많이 조사를 해서 기사를 써주면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었다. 연결관계 읽어보시고요. 설 명절 자녀가 챙겨야 할 부모님 건강 체크리스트. 뭐 치매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읽어보세요. 설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고. 반려견 사람만이 아니라 반려견도 치매 현상. 노령견 보호자 고민 줄어들까. 참 우리 사람들은 착해요. 대체로. 저희 강아지도 지금 몇 살이지? 15살? 15살이에요. 일었을 때 다리를 후들후들 떨더라고요. 항암 면역 유전자 역할 규명 폐암 전역제 입증. 항암 그리고 치매 이거 두 개 없었으면 오늘 어떡할 뻔했어요. 그쵸? 이거 두 개라도 그냥 버텨주니까 버텨주니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뭐 오늘도 뭐 지수 한 3 빠졌지. 제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폭 하락폭이 더 확대됐다고. 기억나세요, 회원님들? 네, 제가 한 달 전, 시장이 변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폭이 여러분들한테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빨리 익숙해야 돼요. 옛날에 1% 빠졌다고 막 벌벌 떨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상한가, 하한가 30% 적용됐을 때 지수의 폭도 이미 변경이 되었었어야 돼요. 너무 늦게 온 거지. 네, 지금 정상적인 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복비 부담 던다. 무상교복 확산.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정부가 수행하면서 일명 무상교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최옥희 씨는 얼마 전 고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교복을 샀습니다. 와이셔츠와 바지 2벌, 상의와 조끼 1벌씩 모두 32만 7천 원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교복 비용이 많은 그 비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같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성남과 용인시의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바꾸면서 지자체의 교복비 지급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3월 2일부터 학교로 접수를 받고 학부모 계좌에 한 명당 29만 6,130원의 교복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광명과 안성, 오산, 과천시도 올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예산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와 경기교육청도 1인당 22만 원 정도의 교복비 지원을 전체 시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비 지원이 선심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런 얘기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공약들 많이 내세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전국 자기가 이제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의무 교육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공약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 싶은 공약들을 골라보면 되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공약은 정말 많을 겁니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시동, 매년 500가끔 늘린다. 어떤 업종으로 보시는지는 알겠죠. KTX 관련 뉴스 총화. 엄청 많이 타는 거예요. 키워드에서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교육 끝났고요. 서울시 자출족을 위한 샤워실 시범 운영. 서울시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인 이른바 자출족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와 샤워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과 가산디지털단지 두 곳을 선정했으며 샤워실은 이 가운데 가산디지털단지에만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편의시설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자,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초보는 자출적 샤워실 시범 운영 이래 돼 있으니까 샤워기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네, 회원님들 됩니까, 안 됩니까? 두 곳이에요, 두 곳. 네, 회원님 여기 뉴스 보세요. 두 곳이에요. 광화문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두 곳, 샤워부스 두 개. 근데 그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뉴스라는 거는 이제 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는 대부분 다 시즌 오프요. 시즌 오프. 시즌 오프이기 때문에 봄철에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봄에 오는 뉴스들이 있죠. 북한과도 관계 있고, 지방선거랑도 관계 있을 거고,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자전거와 연관된 회사, 이러면 실적에, 기대치에 같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골라냈던 게 FNF, 그 다음에 이연타로에서 LF.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FNF하고 LF를 또 맞췄죠. 또 그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전국 겨울 가뭄의 고통이다. 뻔하죠, 뭔지. 전국이 겨울 가뭄으로 바싹 말랐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섬마을은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떨어졌고 강원 속초시는 가뭄이 100일 넘게 이어지며 심야에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 속초시의 생활용수 90%를 공급하는 쌍천입니다. 겨울 가뭄의 하천은 돌밭이 됐습니다. 상류에선 고인물을 하류 저수장으로 보내기 위해 비닐 포장 물길까지 만듭니다. 상수 원통까지 오다가 다 밑으로 침수되니까 비닐을 깔아서 거기까지 원활하게 보내려고 지금. 이런 노력에도 하루 사용량 10,000톤을 대기 어렵습니다. 속초시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사우나는 가뭄이 해소되는 시기까지 무기한 휴관합니다. 지난 6일부터는 심야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야간 영업이 많은 음식점 등은 걱정이 큽니다. 늦게 손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받아서 쓴다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전남의 한 섬마을 공동저수지도 저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수용량 42만 톤 가운데 10%인 48,000톤에 불과합니다. 열흘 단수 이틀 급수로 근근히 살아온 게 벌써 5달째입니다. 모욕도 못하고 빨래 같은 거 모아갖고 하죠. 물 나온 날은요, 그 바쁜 일이 있어도 일을 안 가집니다. 물을 안 받으면 못 사니까.
당분간 큰 비와 눈 소식도 없어 겨울 가뭄이 해갈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예, 정말 봄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요. 예, 봄이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 정확한 길을, 그 바른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셔야지 될 텐데요. 자, 회원님들 오늘 연휴 마지막 야간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시장이 테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가 좀 작습니다. 우리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언급했던 기본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재방송으로 돌려보시고 또 교재 이번 구정 연휴 동안 다시 한번 더 정독으로 가지고 계신 교재를 정독으로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정 안에 구정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또 종목들을 거래할 건지 차근차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음 주 일요일이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두껍죠? 많이 두껍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